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에 이르는 시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국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일까요?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서 이 선거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민주선거 원칙에 따라서 시행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이면서 이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1948년 실시됐었던 5.10 총선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한국사 최초로 실시됐었던 민주선거, 5.10 총선거는 국회의원들 뽑는데 임기는 2년이었었다. 그리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지요. 제헌헌법. 그리고 각종 법률들, 그 법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법률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이 보기를 채우고 있어요. 1번에 보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2번에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선출을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제헌헌법은 대통령의 국회를 통한 간선제, 이를 명시하게 되지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이 헌법이 제헌헌법이고요. 이 제헌헌법을 당시 제헌국회의원들이 제정하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간선제다라는 거죠. 국회를 통한 간선제였었습니다. 3번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양원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양원제는요, 장면정부 시기 때에 해당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로 운영이 됐었던 것은 3차 개헌, 바로 장면정부 출범과 관련한 내용이지요. 헌법은 제헌헌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1차 개헌인데요. 바로 발췌 개헌이 있었지요. 자, 이 발췌 개헌은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입니다. 이 발췌 개헌은 대통령의 직선제, 이런 방식으로 개정했었던 것이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승만 정부 시기 때 행해졌었던 2차 개헌, 바로 4.4.5입 개헌으로 이어졌었죠. 이 4.4.5입 개헌은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 중임제, 이 중임제의 방식을 바꿨는데요.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은 예외다. 중임제 적용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바꿨었던 게 바로 내각책임제 헌법, 내각책임제 헌법의 양원제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자, 4번에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되었다. 왜요? 5.10 총선거, 이 5.10 총선거는 북한은 당연히 실시되지 못하고요. 제주도 일대에서도 실시되지 못한다라고 봤었답니다. 4.3 사건의 여파입니다. 자, 5번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었다. 세 가지 법률, 대표적으로 이제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이렇게 제헌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이 되게 되겠습니다. 3번은 그래서 이후 장면정부 출범의 계기, 허정과도내각 시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번 문제,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해 보니까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전쟁이 벌어졌구나. 6.25 전쟁.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비극인 6.25 전쟁. 이 북한군이 공격을 했단 말이지요. 자,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막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은요, 지금의 대구 인근이란 말이지. 예. 여기까지 밀려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뒤집었다라는 내용을 6.25 전쟁 과정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다부동에서 벌어진 전투를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부동 전투는요, 대구 인근, 지금의 이제 경상북도 칠곡쯤에 해당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경상북도 일대가 넘어가냐 마냐 요런 시점, 예, 여기서 결국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했었던 당시 전쟁 발발 초기에 해당하는 6.25 전쟁 시기의 모습이에요. 나해 보니까요, 개성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 정전회담은 처음에 개성에서 열렸다가 이제 판문점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어쨌든 정전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6.25 전쟁을 이제 수습하기 위한 회담의 성격이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죠. 자, 그래서 가는 전쟁 발발 초기, 나는 휴전 협상이 벌어지는 시기. 자, 1번에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애치슨 선언은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했었던 선언. 한반도를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선언이었었지요. 김일성이 환상을 품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었다. 어쨌든 1번의 내용은 6.25 전쟁 발발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2번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6.25 전쟁의 과정은 초반부에 우리가 와르르 밀렸다가 반격해서 이제 완전 되치기 한판승,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렇게 할 뻔했는데 중국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지요. 중국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흥남 철수작전이죠. 그래, 중국군의 개입에 따른 국군 및 유엔군의 후퇴 작전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전협정이 열리게 되니 2번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 여수 순천에서 벌어진 10.19 사건은 6.25 전쟁 발발 전에 남한 쪽에 있었던 좌익 게릴라들에 의한 활동, 4.3 사건, 제주도의 4.3 사건, 여수 순천의 10.19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좌익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충돌이었었는데, 예, 민간인들의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4번에 그 3번의 내용도 역시나 이전에 해당하죠. 자, 4번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은 요거는 전쟁이 끝난 이후이네요.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된 거죠. 5번에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발췌개헌안은 6.25 전쟁 중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 발췌개헌안이 통과될 때는 정전회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최초에 요렇게 쭉 진행되는데 요 사이 시기에 발췌개헌안이 통과될 거예요. 최초의 개헌이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었던 그 헌법 개정이었었죠. 이승만 정부 시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려주는 전단이다. 서울을 수복했대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서울을 수복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여 북한 쪽으로 진격을 막 하게 되죠. 그 시점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뭔가 보니까요.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예. 여기 질문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서울 수복,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38도선이 처음에
경계였었는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에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네요.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여기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중국군의 개입으로 후퇴.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었네요.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반격해서 지금의 휴전선 인근에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됐었구나. 정전회담이 개최되겠다. 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봤었답니다. 서울 수복 이후다라고 하면은 국군의 북진, 유엔군의 북진, 그리고 중국군의 개입, 흥남 철수작전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자, 기억에 있는 에치슨 선언은 전쟁 발발 이전의 발생 배경 중에 하나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전 니은의 흥남 철수작전, 중국군의 개입이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디귿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었다. 흥남 철수작전으로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반격했다. 교착 상태 이를 때 정전회담이 개최되는 거지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죠. 리을은요, 앞서 문제에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 이거는 낙동강 방어선, 이 지역 방어와 관련한 전투예요. 그래서 전쟁 발발 초기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최후 방어선 전투예요. 자, 따라서 리을은 이전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어떤 조약인가 봅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국제연합이면은 유엔이에요. 한쪽 편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은 북한군이거든요.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중국. 유엔, 북한, 중국. 이 3자가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일체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전쟁을 중단시킨다라는 협정이죠. 바로 6.25 전쟁 관련한 끝입니다. 정전협정이네요. 자, 이 정전협정은 6.25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는 건데 주체는 유엔, 북한, 중국. 우리가 없구나. 한국이 없습니다. 당시 우리는 휴전 반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정전협정으로 6.25 전쟁이 종결되었구나. 이 정전협정 과정에서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처리 때문에 상당 부분 협정 체결이 지연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기억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지요. 자, 니은에 미국과 소련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은 남과 북의 정부 수립에 따라서 종결되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남과 북의 정부 수립. 앞서 여러분 봤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정부의 수립. 그래서 남과 북의 군정이 끝나게 되었는데 6.25 전쟁이 나서 이제 미군이 유엔군의 주축으로 들어오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전입니다. 디귿 군사분계선 확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다. 군사분계선이 뭐예요? 이거 휴전선이지.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두고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완충지대를 둔 거죠. 이거 DMZ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리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조정한 애치슨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애치슨 선언은 전쟁 발발 이전에 해당한다라고 봤었잖아요. 그 배경으로 이렇게 오답으로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됐대요.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연행됐대. 야, 이거는 선 넘었지. 근데 이제 부산이네요.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다. 예, 야당 의원들 막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부산에 왜 있습니까? 당시 임시 수도 부산. 6.25 전쟁 전이죠.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에 개헌과 관련해서 등장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 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면서 개헌을 단행했었던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당시 발췌개헌. 발췌개헌은 내용이 대통령, 국회 간선제에서 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민 직선제로 바꾸었구나. 예, 이게 발췌개헌. 그리고 그 과정, 이 발췌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산 정치 파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개헌이 이루어졌었던 당시의 모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지금 이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발췌개헌은 6.25 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 시기다라고 한다면 이후를 고르라고 했죠. 답이 될 수 없겠죠. 2번에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했대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 초기지요. 예. 당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로 결국에는 반민특위 해산되게 되지요. 자, 지금 이러한 조치는요, 재헌국회 전쟁 발발 이전에 있었던 재헌국회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3번에 정부통령 선거, 직접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한다.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꾼다. 이 개헌이 바로 발췌개헌이니까요. 발췌개헌의 내용은 간선제,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도록 했었구나.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자, 이는 전쟁 발발 이전에 있었던 남북의 지도자 협상회의,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회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었던 그러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었어요. 5번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귀속재산 처리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요거 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전쟁 발발 이전인 재헌국회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이지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개헌안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개헌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4년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 자유당,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아닌데. 자, 점점점 옆에 국회 표결에서 제적 의원 203명 중에서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이 선언됐었는데, 그런데 4.4.5.2의 논리를 내세워서 부결 선언 취소했대요. 가결로 바꿨대. 이게 뭐지?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03명 중에 3분의 2, 135.3333 이건데 136으로 그냥 올려버렸단 말이지. 135로 기준선을 낮춰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4.4.5.2 반올림의 논법을 이렇게 적용을 했었구나. 4.4.5.2 개헌이네요. 결국 이 2차 개정 헌법은 우리가 배웠었던
4.4.5입 개헌. 자, 4.4.5입 개헌의 내용이 기존의 대통령 2번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 이 중임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예외로 한다 이거죠. 중임제 예외다.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의 무리수. 자, 이 개헌안의 시행 결과 4.4.5입 개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요 뒷단원에서 소개됩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예. 유신체제, 영구 독재를 꾀했었던 박정희 유신체제에 관련한 내용. 자, 이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선출되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현행헌법입니다. 예, 요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살펴볼 겁니다.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야,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추천해? 이거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데 박정희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4번에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회 간선제잖아요, 대통령을. 국회 간선제는 요거는 제헌헌법. 제헌헌법 앞서도 정리해 드렸었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 때 헌법이다라고 하면은 제헌헌법. 이거 개정한 게 발췌개헌. 이거를 한 번 더 개정한 게 4.4.5입 개헌. 지금 문제에서는 요걸 묻고 있는데요. 4번의 내용은 제헌헌법 얘기하고 있죠. 국회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중임제도 수정했었던 게 4.4.5입 개헌이었었다. 자, 5번에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안이 철폐됐다. 중임제안은 개헌 당시 대통령, 즉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임제 예외죠. 4.4.5입 개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이런 개헌이었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이라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자. 자, 이 사건 무슨 사건일까?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이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했대요. 조봉암 진보당 간부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지금 기소당했대요. 그래서 판결을 했나 봅니다. 예.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섰대. 예. 그래요. 진보당 간부들, 이들을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네요. 바로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 말기 때 해당하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은 대통령 4.4.5입 개헌을 단행하고요. 앞서 문제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 3선, 세 번째 대통령 출마해서 결국 당선되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니 그 무리수가 바로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한 번 더 해 드시려고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결국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구나. 자, 이런 결말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 이 진보당 사건은 따라서 요식입니다. 4.19 혁명 벌어지기 전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강화하던 시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뒤에 관련된 내용은 뭐 참고로 그냥 쓱 훑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나 시기 이승만 정부 후반기 때 해당하게 되겠지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6.25 전쟁 이전 그리고 쭉 6.25 전쟁 거쳐서 끝나고 4.4.5입 개헌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지금 뒤에 나오는 한일 기본조약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건으로 뒤에서 볼 거고요. 삼선기원도 마찬가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요거는 유신체제와 관련해서 탄압했을 때 어떤 사건인데 필수 암기까지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민주화운동이다라고 한다면 독재 정책을 강화하는 이런 당시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사건이에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사건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부 때 4.19 혁명 있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다.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6.3 시위 이런 것들이 민주화운동의 주제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959년 이승만의 84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 탄신 경축신 이런 때가 있었다. 우리도 그죠? 이거 북한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그죠? 자, 대통령 탄신 경축하는 걸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사진하고 막 이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이승만 정부 당시 해당되는 모습이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장기 독재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3.15 부정선거로 통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계속 추구하려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붕괴되게 되겠죠. 자, 일어난 사건은요.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초기에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이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 중심 대학 교수 시국선언 이런 것까지 이어졌었던 4.19 혁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긴급조치권은 유신체제 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는 뒤에 등장하는 박정희 유신체제 때 해당되는 내용. 2번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붕괴되지요.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허정과도 내각이 출범하는데 이 허정과도 내각 시기 때 헌법을 개정안이 바로 3차 개헌이었었어요. 내각 책임제 헌법이었었죠. 그래서 출범했었던 정권 장면 내각이었네요. 이렇게 이어졌었구나. 자, 따라서 이번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자, 3번에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시민들이 무장했었다. 이는 뒤에서 등장하는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 계엄군에 맞서 싸웠었던 사건. 4번에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유신체제 때 관련한 내용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유신헌법, 박정희 유신체제는 뒤에 박정희 영구도 독재를 꾀했었던 정치체제의 개편이었었는데 이에 대한 저항, 민주화운동이 전개된다. 5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는 지금 헌법이거든요. 요거 역시 뒤에서 볼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라는 주제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답을 골라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검토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